1975년 고교 야구 무대에는 신장 186cm의 거대한 우완 투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타점에서 꽂히는 빠른 공과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변화구를 앞세운 그는 대구상고 마운드의 중심으로 활약했고, 경남고의 최동원, 군산상고의 김용남과 함께 고교 3대 투수로 불리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훗날 삼성의 상징적인 에이스가 되는 김시진의 이야기였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김시진은 1976년 광주 제일고를 상대로 탈삼진 10개를 기록하며 초고교급 투수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결승전에서도 팀을 정상으로 이끌며 남다른 재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재능의 이면에는 병역 문제라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1977년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최동원과 함께 대륙간컵 첫 우승을 만들어냈지만 당시에는 병역 특례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양대를 졸업한 뒤 육군 경리단에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82년 세계선수권 우승 멤버로 활약했음에도 이미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대표로 영광을 누렸지만 그 대가로 남들보다 늦게 프로 무대에 발을 들여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1983년 1차 지명을 통해 삼성 유니폼을 입은 김시진에게는 큰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팀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가 합류하기 전 삼성은 이선희, 권영호, 황규봉으로 이어지는 15승 트리오를 앞세워 강한 마운드를 구축했지만 주축 선수들이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우승을 꿈꾸던 삼성은 힘을 잃었고 결국 1983년에는 감독 교체라는 변화까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기 위한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뒤 충분히 몸을 만들 시간조차 없었던 김시진은 자신감 넘치는 투구로 타자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가는 정규 시즌 후반에 폭발했습니다. 인천 3위전부터 10월 2일까지 6경기 동안 5승 1무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 3차례 완봉승을 거두며 43.1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기존 하규용의 41이닝 기록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그의 김시진은 229.1이닝을 소화했고 평균 자책점 2점, 5, 탈삼진 150개와 함께 17승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삼성 마운드에서 17번의 완투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팀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는 이번 시즌을 발판으로 삼아 다음 해에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다짐을 남긴 채 시즌 종료와 동시에 개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출발과 함께 삼성의 새로운 에이스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데뷔를 발판으로 김시진은 삼성의 간판 투수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위력적인 패스트볼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투수들의 평균 신장이 170cm 후반에 머물던 시절 180cm만 넘어도 큰 체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186cm의 당당한 체격을 갖춘 김시진은 마치 해외 투수를 보는 듯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직접 그를 상대했던 김재박은 김시진의 직구에 대해 마치 2층 높이에서 공이 떨어지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궤적이었기에 여러 번 상대해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김시진의 공은 시대를 앞서간 특별한 가치와 위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시진의 무기는 직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리하게 꺾이는 커브와 슬라이더를 능숙하게 활용했고 직구와 동일한 폼에서 시작되는 체인지업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종을 읽어내지 못한 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투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구속에 미세한 차이를 주며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능력이 뛰어났고 여기에 강인한 체력까지 더해지면서 무시무시한 이닝 소화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그는 매 시즌 200이닝에 가까운 투구를 책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1985년은 특별했습니다. 269.2이닝을 던지며 역대 단일 시즌 이닝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투구량에도 평균 자책점은 언제나 3점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삼성 마운드의 위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승수를 쌓아 올리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김시진에게 있어 커리어 최고의 순간 역시 1985년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난 이닝을 소화한 그는 평균 자책점이 점00을 기록했습니다. 탈삼진은 200개를 넘어섰고 한 시즌 동안 25승을 거두며 정상급 투수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발뿐 아니라 구원 등판에서도 힘을 발휘하며 10개의 세이브 포인트까지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에 기록한 총 투구수 4,231개는 1983년 장명부
1984년 최동원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철환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앞세운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 시즌 승률 7할을 넘기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전후기 리그를 모두 제패했습니다. 결국 한국 시리즈를 치르지 않고도 통합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구 스타일에는 장점과 약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김시진의 평가가 다소 높게 형성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제구력이라는 명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1985년에 기록한 121개의 볼넷은 현재 단일 시즌 역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데뷔 후 5년 동안 매년 100개가 넘는 사사구를 허용할 정도로 주자를 많이 내보내는 유형의 투수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닝을 던졌다 해도 9이닝당 볼넷 수가 4개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시즌에서의 부진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통산 평균 자책점에 비해 가을 야구에서는 이상할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에서는 불명예 기록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통산 8차례 한국 시리즈 경기에 등판했지만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7패를 기록했고 43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5.44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 기록은 한국 시리즈 통산 최다 패전, 단일 시리즈 최다 패전, 통산 최다 실점, 단일 시리즈 최다 실점, 그리고 최다 피홈런 기록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홈런이 6개에 달했다는 점은 평소 홈런 허용이 많지 않았던 그의 성향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는 새가슴, 스몰게임 피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심지어 김시진이 한국 시리즈에 등판하지 않았다면 삼성이 우승을 한 번쯤 더 차지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삼성이 페넌트레이스에서 강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에이스 김시진의 존재였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장점과 약점이 함께 공존했던 투구 방식이었기에 세이버 지표를 기준으로 일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숫자가 가장 큰 가치로 평가받던 KBO 초창기 환경에서는 김시진이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많은 볼넷 역시 단순한 약점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보다는 코너워크와 바깥쪽 유인구를 적극 활용해 타자를 흔드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타를 허용하는 것보다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는 편이 낫다는 철학 아래 큰 타구를 최대한 억제했던 그는 팀 동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시진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따돌리며 한국 야구 역사에 굵직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바로 사상 최초의 통산 100승 달성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두고 평생의 라이벌 최동원과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최동원의 기세 역시 대단했지만 김시진은 그 영광을 자신이 몸담은 구단과 함께 이루겠다는 각오로 팔꿈치 통증을 견디며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10월 3일 누구보다 먼저 그 역사적인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팀 에이스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1989년 선수요 파동으로 인해 트레이드를 통해 팀을 떠나기 전까지 삼성에서 6시즌을 보냈습니다. 매년 평균 200이닝이 넘는 투구를 이어가며 총 1248이닝을 책임졌습니다. 평균 자책점 역시 2점대 수준을 유지했고 삼성 유니폼을 입은 기간 동안 무려 111승을 쌓아 올렸습니다. 쉽게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난 페이스였습니다. 만약 삼성과의 동행이 계속 이어졌다면 또 다른 대기록이 탄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는 이적과 함께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레이드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롯데로 가라는 통보를 받은 뒤 그는 충격에 빠졌고 약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은 채 은퇴까지 고민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1988년 11월 선수협 창립 움직임에 참여했던 그는 롯데 최동원과 함께 보복성 마트레이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6년 동안 헌신했던 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등을 돌려준 것도 모자라 정작 트레이드 사실조차 구단이 아닌 기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던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삼성의 김씨에서 롯데의 김씨로 불리게 됐을 뿐 자신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공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다는 믿음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은 뒤에도 그의 투지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4월 14일 개막전 선발로 나선 그는 접전이 계속되자 연장 14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무려 219개의 공을 던졌고 볼넷은 적지 않았지만 58명의 타자를 상대로 안타는 6개만 내주며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롯데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한 그는 13승을 기록했지만 전성기 시절의 압도적인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강병철 감독이 부임한 뒤 젊은 선수 중심의 운영이 시작되면서 그의 출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92년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길었던 선수 생활에 막을 내렸습니다. 시대가 요구했던 혹독한 책임감 속에서도 묵묵히 마운드를 지켰던 김시진, 원조 프롬피의 상징으로 불렸던 그의 업적은 지금도 많은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야구를 빛낸 전설들의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